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 제작과 유튜브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신탁이 되어 있는 공장 매물을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매물의 계약 당사자와 수탁회사와 임대차 계약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첫 번째, 신탁이 되어 있는 공장의 경우는 임대계약 당사자를 누구와 해야 하는지, 이럴 경우에는 등기부상 신탁 등기를 확인한 후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 계약서상의 각 조항이나 특약상의 임대차 계약은 위탁자와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 시 그 문제점은 원 소유자인 위탁회사에서 임차 보증금 및 월차임의 자금을 사용할 수가 없고 계속하여 임대차를 수탁회사가 관리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장 매물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탁회사의 위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서 매매나 임대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만 있고 매매가 없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임대계약은 위탁자, 공장 주인이죠. 위탁자와의 계약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신탁 원부에 위탁자, 건물주, 공장 주인과 계약해도 가능하다는 항목이 없다면 신탁사의 위임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신탁 원부는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 발급은 요즘은 가능합니다. 대행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인근의 등기소, 해당 건물의 지정 등기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탁 원부의 내용은 신탁 유형과 신탁 계약 조건 및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등기부상으로는 매도 신탁과 담보 신탁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신탁 원부를 확인해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신탁의 종류와 성격에서는 첫 번째, 매도 신탁은 위탁회사가 신탁회사에 매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해서 매각 물건에 대해 신탁 이후에 등기부상의 제한권리,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그런 등은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담보신탁은 위탁회사의 자금 활용과 취득세 및 설정비의 절감을 위해서 활용하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최종 소유자인 수탁회사와의 그 계약을 고집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공장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유는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90%까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취득세가 없고 설정 비용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신탁 등기된 공장의 임대차 계약의 계약 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갑구란의 신탁 원부 번호를 확인하고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아 선순위 채권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신탁 원부에서 임대차 관련 조항 확인 후 수탁자, 신탁회사죠.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경우 임대차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임대차 동의서 기재 내용 중에서 수탁자, 신탁회사죠. 수탁자는 임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없다 라고 쓰여 있으면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계약 체결 전에 수탁자, 신탁회사죠. 수탁자의 승낙 여부를 확인해야 수탁자와 계약 체결함이 원칙이지만 다만 수탁자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자, 건물 주인이죠. 위탁자와 계약해도 무방합니다. 다섯 번째, 임차 보증금은 반드시 수탁자, 신탁회사 명의로 입금할 것이며 임대차 동의서에 위탁자, 건물주가 임차 보증금이 차임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수탁자, 신탁회사로 특정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수탁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우선 변제권, 대항력,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불가함을 설명해야 하고 임차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설명과 계약서 특약란에 확인 설명서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수탁자, 신탁회사가 동의한 임대차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불가함을 설명하고 계약 갱신 시에도 반드시 수탁자, 신탁회사와의 동의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신탁 등기 및 신탁 원부를 확인하였음과 채권 금액을 기재하고 수탁자, 신탁회사에 임대차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6. 신탁 원부의 발급 및 확인 방법으로 첫 번째, 신탁 원부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신탁 원부 전자민원 서비스로도 발급이 가능해져 편리해졌지만 비용이 다소 높은 게 흠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신탁 원부의 내용은 신탁 유형과 신탁 계약 조건 및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7. 인터넷 신탁 원부 발급 전자민원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바탕화면에서 가운데 있는 부동산 등기 대장 관련 서류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관련 서류 신청서 창이 열리면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부동산 신탁 원부 배송 방법 이메일 다운에 체크하고 이메일을 입력하고 긴급 여부에서 일반을 체크하시고 바로 옆 발급 용도란에 확인용으로 체크하고 말소 여부란에서도 유효 또는 말소란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보 신탁의 구조도를 살펴보면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신탁회사 수탁자에게 맡기고 신탁회사 수탁자로부터 신탁정서를 발급받아
그 정서를 금융기관인 우선 수익자에게 맡기고 자금 대출을 받는 구조랍니다. 신탁 원부의 구성으로 보면은 첫 번째 신탁 원부의 표지, 예비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표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내용,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특약사항, 계약의 내용,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담보신탁의 보수,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등으로 되어 있고, 여섯 번째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는 첫 번째 공장 운영하는 사업자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두 번째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 보호의 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업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법인 내에서 일반 공중의 이익과 관계되는 중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표시 사진은 신탁 원부에 발급 영수증의 예로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은 그런 경우의 영수증이랍니다. 우측의 사진은 신탁 원부의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의 표지와 계약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탁자, 신탁회사죠. 수탁자가 공장 소유자인 신탁자로부터 받는 신탁 보수에 관한 것과 별지에서는 신탁기간,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 그리고 채무자, 우선수익자 및 수익한도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내용 중 중요 기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번 위탁자, 공장 소유자죠. 위탁자는 수탁자, 신탁회사입니다.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1항에 임대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임료가 있는 때에는 그 임료는 위탁자가 계속하여 신탁기간 중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탁자, 공장 소유자가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신탁회사죠.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자신의 명의, 위탁자죠.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